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에 브라질에서 소두증으로 의심되는 신생아가 벌써 5천 명을 넘어섰으나 타국에서도 감염자가 발생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중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감염자가 최대 400만 명에 이른다며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지카 바이러스. 3mg의 살인마. 3억 명의 병을 일으킵니다. 모기가 당신의 목숨을 위협한다. 3억 명이 죽습니다. 말라리아, 댕기, 제일 문제가 되는 지카. 올여름 반드시 알아야 할 3대 모기 감염병. 피를 타고 신경으로 갑니다. 팔다리가 마비됩니다. 문제는 중남미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입니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발생자 수는 무려 62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회라고 나간 적도 없는데 말라리아에 걸렸다. 지금 전 세계는 거의 모기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여름 지긋지긋한 모기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몸친의 건강법. 이거 아시겠어요? 뭐죠? 왔던 모기도 도망간다는 이것의 정체는 오, 대단합니다. 예.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요, 바깥으로. 와! 2016년 여름 지카 바이러스에서 말라리아까지 모기 감염 질환에 대한 모든 것 이거 노벨상입니다.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 더위에 잘 지내고 계신지요? 본격적인 여름 또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데 이쯤에 꼭 챙겨둬야 할 막강 건강 정보 오늘 나는 몸신이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 달인을 모시겠노라 외길 인생을 다짐하고 있는 개그맨 노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이렇게 저는 살면서 제가 모시는 달인은 김병만 씨의 하나일 줄 알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이외에 두 분의 달인을 지금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나머지 달인 두 사람이라 그러면 저하고 앵란양 얘기하는 겁니까? 추가는 누굽니까? 한 분은 저의 심리를 네.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보시는 독심가의 달인. 아내 김세영 선생님. 네. 그렇죠. 또 한 분은 요즘 밥 말고 다른 먹거리에 이제 눈을 뜨신 주전부리 내 딸 노유화 선생님. 그렇게 요 분들은 하산을 안 시켜주세요. 이런 얘기는 사실 뭐 변주부하고 조금 자세히 나누시는 게 좋아요. 아기가 제일 예쁠 때가 언제예요? 잘 때요. 딱 3년만 더 고생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말이죠. 네네. 예, 본격 휴가철을 앞두고 반드시 해야 할 이야기. 우선 매년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3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질환을 앓습니다. 그 결과 75만 명 이상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아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그것도 바로 이것을 매개로 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에서는 4천 명 이상의 신생아들이 그 머리가 작게 태어나는 그 소두증을 또 가지고 탄생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생물 1위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자,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몸신이다.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신 주제 바로 이겁니다. 여름철 감염주의보 3mg의 살인마 모기에 습격했어요. 보기 싫어. 사실은 모기는 저희가 참 성가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무섭다고 여기진 않았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모기한테 살짝 물렸을 때는 살짝 긁어만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손톱으로 모기 물린 그 자리를 열실자로 눌러주거나 얘네들 보면은 앉아있는 자세가 엉덩이를 들고 있어요. 그거 이거 때려만 주면 끝나거든. 오 박사님, 네. 이 모기가 주제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을 하셔서 야,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최근에 그 브라질의 소두증, 거기서 지금 지카 바이러스 때문에 소두증 아기가 4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지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자 세계보건기구가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신종플루, 폴리오, 에볼라에 이어 네 번째 비상사태 선포입니다. 지카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자 미국이 리우올림픽 불참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이 가까운 동남아시아를 방문하고 온 사람들이 지카 바이러스에 걸려서 들어왔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기가 그것만 옮기는 게 아닙니다. 말라리아, 이기열, 참 숱한 병을 옮기는데요. 지금 전 세계는 거의 모기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모기 전염병 제대로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주제로 잡은 겁니다. 정글 가서 많이 물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글 가서는 한 번은 뭐 물린 게 아니라 모기한테 맞은 적이 있어요. 네. 모기한테 맞았다. 이게 물린 겁니까, 이게? 그게 다 완전 케오스이다, 케오스. 정말 심하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모기의 무서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제를 정말 잘 잡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요, 이제 여름철이 됐으니까 해외로 이제 휴가를 가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동남아시아에서도 지카 바이러스가 걸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야 이거 진짜 올여름에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카 모기가 한국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카 바이러스가 한국에서도 말하자면 걸릴 수가 있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 왜요? 걱정하지 마. 우리나라 모기는 좀 순해. 근데 신문 기사를 보거나 뉴스를 보면은 임산부가 위험하다는 거야. 지금 하신 말씀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래요. 지카 바이러스가 임산부만 위험하다? 해외에 안 나가면 된다? 우리 엄명란 선생님, 한국 모기는 순하다? 네. 다 맞을까요?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요. 지카 바이러스 그렇게 보도를 통해 많이 듣는데도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네요. 오늘은 지카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올 여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그 모기 감염 질환, 말라리아, 댕기열에 관해서도 저희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모기인 것. 아이고, 깜짝아. 모기가 있는 것 같아, 모기. 모기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매년 75만 명 이상 발생.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일등의 생물이 바로 모기가 되는 것이죠. 말라리아, 댕기. 제일 문제가 되는 지카. 브라질을 소두증의 공포로 몰아넣은 지카 바이러스. 약 4,000건의 이 소두증 기형아 출산이 보고되고 있고요. 지적 장애는 물론이고요. 생명에도 큰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모기와의 전쟁 중. 우리나라 모기는 좀 순해. 대한민국은 모기 안전지대. 우리나라 말라리아 감염자 수는 699명인데요. 이 중에 국내 발생자 수는 무려 62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호수공원 있어요. 거기서 자전거 타다가 모기에 물렸어요. 우리나라 그것도 그냥 공원에서 모기, 물리지 않는 것만이 살길. 이거 사용하고서부터는요, 확실히 좋았어요. 왔던 모기도 도망간다는 몸신의 건강법. 잠깐만요. 가지를 않아요. 안 돼. 여러분 잘 보세요. 오히려 모기 감염 질환부터 들끓는 모기 한 방에 쫓을 수 있는 방법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3mg의 살인마, 모기. 자세히 알아봅니다. 아니 근데 말라리아도 오늘 주제로 다루는 그래요.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정글을 다니면서 정글을 나간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말라리아 예방약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먹었지.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도 말라리아를 조심해야 된다고요? 나는 국민학교 2학년 때 경험을 했거든요. 뭐예요? 그때는 막 폭격이 오고 막 B29 떠가지고 막 옛날 얘기지. 그렇죠. 그것도 재밌어. 들어봐. 모기 폭격. 집집마다 물을 다 채워놓으라고 그랬죠. 훌라면 이제 이거 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놈의 폭격이 언제 와? 가만히
그러다 보니까 물장구라고 있어. 예. 모기 새끼.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거 잡고 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기에 물리면 그 조그만 게 으슬으슬 춥고 막 열도 오르고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병원에 다니면서 뭐 힘이네? 그걸 먹였어요. 그래갖고 났어요. 그때는 모기 물려서 그게 학질이에요. 이게 말로만 듣던 학질. 학을 띈다 그래서 학질이에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위생적인 세상에 살면서 이제는 잊어버리고 있는 질환이었는데 그 말라리아 모기가 지금도 이제 주변에 어쨌든 있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오늘 저희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화학 제품 아닙니다. 진짜요? 저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진짜요? 완전히 천연의 제품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모기 물리지 않게 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을 몸신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저는 믿을 수가 없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정글에서 너무 많이 물리다 보니까 저는 그걸 몸에다 뿌렸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됐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대박인 거죠. 효과가 궁금하시잖아요. 저희는 또 어떤 팀입니까? 나는 몸신이다 제작팀입니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네, 실험을 해봤어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모기가 물릴까 안 물릴까? 실험을 해? 저 모기 있다. 이 모기가 잔뜩 들어가 있는데, 이 모기가 잔뜩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냥 팔을 넣은 거죠? 아이고. 그 엉덩이 들어가. 아유, 얼마나 간지럽겠어. 아유. 이게 이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팔이죠. 야, 대단하다. 와. 저희가 이렇게 애써서 까면서 자, 근데 지금 뭔가를 하고 있죠? 자, 뭔가를 했어요. 이번에는 뭔가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천연 모기 기피제. 안기는 안 앉아. 천연 모기 기피제. 안기는 안 앉아. 아예 팔, 안 와. 아예 팔 취급을 안 하네? 앉을랑 말랑. 지금 보신 바와 같아요. 처음에 그렇게 똑같은 시간을 넣었을 때 잔뜩 물렸잖아요. 뭔가 조치를 한 다음에 넣었을 때 한 마리도 물지를 않았습니다. 물리지 않은 채 이 기피제의 효과를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바로 이 방법. 저건 이제 제작진이 실험을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또 모기와 함께 테스트를 직접 해볼 겁니다. 누가 해요? 근데? 정글, 네가 해. 이렇게 됐잖아요. 봐주세요, 한번. 자, 누가 테스트를 하게 될까요? 왜 오늘 노우진 씨가 와 계실까요? 저희가 잠시 후에 그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에 이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지카 바이러스. 고통이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따로 이제 약이 없고 온몸이 다 덜덜 떨리고 다 피부가 다 부어있고 올여름 당신을 위협하는 모기 감염 질환의 모든 것을 알려주기 위해 몸신을 찾아온 특별한 주인공.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장 정기석. 그리고 이거 사용하고서부터는요, 확실히 좋았어요. 정체는 바로 이것 하나만 있으면 오던 모기도 도망간다. 자, 이게 천연의 재료들로만 만든 이제 기피제입니다. 한 마리가 안 물었어. 모기를 피하는 몸신의 건강법까지. 대박이죠, 이거? 이거 노벨상입니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여름철 감염주의보 3mg의 살인마 모기의 습격. 오늘 모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정말 몸신 스튜디오에 모시기가 정말 어려웠던 분을 몸신 주치의로 저희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2016년 여름 모기 감염 질환을 주의하라. 국내는 물론 해외 유입으로 인한 감염 질환까지 껴안는다든지 이런 것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 전염병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모기 감염 질환에 대해 낱낱이 알려줄 오늘의 몸신 주치.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운을 입고 오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실까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직접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기석입니다. 네. 딱 근데 어디서 많이 뵌 분이다 이렇게 맞다. 그 텔레비전 뉴스에서 인터뷰하시는 모습을 제가 뵌 것 같아요. 맞지요? 네. 그러시구나. 사실은 뭐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시는 분이신데 오늘 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저희가 소개를 이진환 기자로부터 조금 더 자세히 받아보겠습니다. 우선 질병관리본부라는 것을 간단히 설명하면요. 우리나라 감염병이라든지 만성질환을 예방하거나 또 각종 질병의 원인을 분명하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 모든 걸 책임지는 총책임자가 바로 질병관리본부장이신데요. 우리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역시 의사 출신입니다. 병원장까지 지내시고 올 초에 바로 질병관리본부장에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취임과 동시에 직화 때문에 매일 모기 퇴치 연구를 하셔서 지금은 국내 모기 전문가와 거의 통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소개하기도 좀 놀라운데 굉장히 바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몸신에 어떻게 깜짝 출연하셨는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 영화배우 50년을 해도 참 저렇게 풍성하고 여유 있고 부드럽고 잘생기고 풍성하고 여유 있고 부드럽고 잘생기고 비용도 낮게 해주고 이런 남자분은 못 뵀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죠. 인기가 많고. 이야기가 거기로 가나요? 예. 그러셨죠? 환자 보실 때. 제가 1년에 10,000명 정도 와. 네. 그 정도로만 말씀하시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나는 nem실에 나가서 모기 얘기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이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직화 겁나시죠? 네. 근데 문제는 직화뿐만 아니라요. 이 모기 때문에 생기는 다른 병들이 또 있어요. 그 지구상에 모기가 한 3,500종류가 있다고요. 네. 그 중에 200종이 사람을 몹니다. 근데 모기가 3억 명의 병을 일으킵니다. 3억 명의 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75만 명이 죽습니다. 네. 인류를 위협하는 가장 1등의 생물이 바로 모기가 되는 거죠. 악어, 상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기한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거죠.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기가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파스테르 연구소라고 프랑스에 있는 그 아주 그 유명한 연구소에서 쥐를 마취시킨 다음에 모기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모기가 쥐의 살을 파고 들어가서 흡혈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모기가 매개체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줄 텐데요. 그 준비된 영상 같이 보시죠. 자, 저기 갈색으로 나오는 부분이 모기 주둥이라고. 이미 이제 문 거군요. 예, 이미 살로 들어갔습니다. 네. 저것이 이제 움직이면서 혈관을 찾게 돼 있어요. 혈관.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혈관을 찾아요. 저기 빨간 부분 혈관이 있죠. 그 촉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혈관을 찾아 들어갑니다. 네.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잘 보세요. 자, 드디어 혈관으로 들어가죠.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각도를 45도로 해서 이렇게 딱 편하게
침이 딱 들어가죠. 지금 우리 피부가 빨갛어요. 야, 저렇게 들어가는구나. 잘 찾는다. 그런데 이제 피만 빨면 괜찮아요. 뭐 그냥 몇 방울 주면 되잖아요. 모기한테. 그런데 피를 빨기 위해서는 모기 침샘이 있는 침이 바깥으로 혈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뽑았다가 뿜고 들어오고 이러면서 투표를 하는 거죠. 네. 그때 모기 안에 있던 바이러스, 또 말라리아 원충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거꾸로 모기는 건강해도 피 속에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환자를 물었을 때 그때 피를 빨 때 바이러스가 들어가죠. 말라리아가 들어가죠. 그래서 그 모기가 다른 건강한 사람을 물면 또 들어가죠. 보통 일 아니네. 그러게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병에 걸린 사람을 다른 모기가 와서 물고 그 병을 가지고 가서 제 옆에 있는 임경숙 교수님을 물면 임경숙 교수님이 또 걸리고 그 걸린 임경숙 교수님을 또 멀쩡한 모기가 물어서 또 이진한 기자를 물면 이진한 기자도 걸리게 되는 거죠. 잘하셨어요. 하여튼 모기가 참 용하다는 생각은 드네요. 어떻게 알고 그 혈관을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거기서 피를. 그리고 이제 이게 피를 빨면서 바이러스나 원충을 넣으면요. 네. 그 원충이 들어가서 한 개가 1000개가 됩니다. 한 개가 1000개가 됩니다. 근데 이게 1년까지도 그 원충이 간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또 병이 생길지 모릅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수만 개로 퍼지는 것이. 그러면 모기가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모기는 언제까지 또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는 겁니까? 평생입니다. 모기의 평생입니다. 모기의 근데 이제 모기는 다행히도 한 달 정도 삽니다. 중요한 거는요, 피를 먹은 암컷만이 알을 낳을 수 있어요. 알에 영양을 줘야 되니까. 예,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피를 빠는 거예요. 30일 사는 동안에 알을 몇 개를 낳겠어요, 암컷은. 아우, 싫어요. 500개, 700개 낳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는 한 달 만에 죽으면서 500마리의 새끼를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할 질환, 모기 관련 질환은 이제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지카입니다. 그 다음에는 댕기입니다. 같은 모기에 의해서 옮깁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매년 한 200명이 넘게 지금 생기고 있죠. 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말라리아. 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요즘 뭐 가장 큰 관심사가 이제 지카잖아요. 지카 모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질환은 어떤 것인지 먼저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지카라는 이름은요, 우간다에 있는 숲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라 해서 지카 바이러스라고 붙였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아시아로 건너와서 태평양을 거쳐서 브라질로 갔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신경세포를 죽어요. 신경세포를 죽어요. 네, 피에 들어가죠. 그러면 피를 타고 신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지에 나가는 신경을 마비시키면 팔다리가 마비되는 거예요. 어머나. 심하면 호흡근도 마비되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해요. 또 하나는 아까부터 얘기했던 소두증이에요. 아이가 태아에서 이제 자라면 머리도 잘 크고 손발이 다 커야 되는데 아이의 태아의 뇌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못 자라겠죠, 그죠? 신경계 세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올 때 뇌가 작으니까 두개골도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머리를 가진 아이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네, 실제 이제 현재 브라질에서만 약 4,000건의 이 소두증 기형아 출산이 보고되고 있고요. 실제 이제 임산부가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이 소두증 출산의 위험이 최소 1%에서 최대 13% 정도 그 위험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특히 임신 3개월 미만의 그 초기 임산부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이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임산부의 경우에는 더욱더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소두증 아이들의 경우 정상적으로 잘 자라주는 경우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두뇌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적 장애는 물론이고요. 이것저것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요.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들의 평균 수명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소두증은 생명에도 큰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남미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도 있는 거예요. 필리핀, 베트남 이런 쪽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적도를 중심으로 아래 위로 있는 더운 나라에서는 지금 거의 만연하고 있다. Where it is now spreading explosively and territories in the region. 지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도 곧 들이닥치게 생겼습니다. 중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모기가 한 달밖에 안 산다는데 전 세계를 걸어. 전 세계를 또 이제 돌아다니면서 뭘로 감염시켜요? 예, 매우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바다를 건너갈 때는 배를 타고 갑니다. 개가? 그 안에서 모기도 배를 타죠. 알 낳고 유축 낳고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저희가 배를 다 검역을 하고 있어요. 네. 모기 다 잡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네, 집에서도요, 아파트 꼭대기 층에는 모기가 원래 날라서 못 올라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요. 야, 탈 거는 엘리베이터 타네. 경비 아저씨들이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아유, 네. 궁금한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대체 지카 바이러스 모기 이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보여드릴까요? 어디 갖다 드릴까요? 자, 저희가 이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모기 사진을 준비했어요. 한번 보시죠. 저희가 평상시에 보는 모기와 어떻게 다를까요? 예, 저 왼쪽에 이집트 순목이라고 네. 쓰여져 있죠. 예, 저게 이제 중남미 아프리카 쪽에 있는 순목. 똑같네, 거의. 오른쪽에 있는 흰줄 순모기는 우리나라에 그리고 동남아 쪽에 많은 순모기. 저 두 종류의 순모기가 지금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를 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아까 모기 종류가 엄청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모기마다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다 다른 건가요?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그렇습니다. 어떤 모기는 어떤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모기는 또 다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어요. 선호하는 바이러스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기들은 괜찮은데 저 모기들만 지카 바이러스를 옮긴다는 이야기인가요? 지카 바이러스가 저 모기를 좋아하고 저 모기도 지카 바이러스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어떤 모기일까 워낙 궁금해 하셔서 말이죠. 예, 흰줄 숲 모기를 직접 질병관리본부에서 공시해 오셨습니다. 오늘 저 저는 먼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카 바이러스와 함께, 지카 바이러스와 함께가 아니라. 초대 손님으로 모십니다. 아닙니다. 예. 우선 저게 지카 바이러스. 여기에 있네요. 조그만 우선 본인 소개 조금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 곤충맥의 질환을 연구하고 있는 질병맥의 곤충과 이국교 연구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그거 좀 안 날아가게 좀. 지금 저희가 준비한 이 모기는 병원체가 없는 깨끗한 모기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근데 왜 간지럽지? 지금 저희가 그 모기 표본과 함께 살아있는 그 흰줄 순모기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스튜디오에는 오늘 카메라맨으로 변우민 씨가 또.
그 특징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오늘 제가 여기 준비한 것은 네. 그 흰줄 순목이거든요. 그래서 카메라 이쪽에 보시면 어디 보통 보시죠. 아, 진짜 다리에 힘줄이 있네요. 그리고 그 검은 바탕에 하얀색의 무늬가 있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아디 땡땡 목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목이기도 하고요. 거미같이 생겼었고. 이게 지금 가장 큰 특징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등 부분에 하얀색의 하얀 줄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이제 그래서 이름 흰줄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주로 숲에서만 살기 때문에 그래서 흰줄 흰모기가 이 모기의 정식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밤낮 가리나요? 이 모기는 낮에도 방송이 활동하기 때문에 소똥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사람을 이렇게 많이 물려고 공격적으로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그 지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댕기열 바이러스도 매개할 수 있는 그런 모기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저 일반적으로 집에서 보는 모기랑은 좀 다른 게 마디마디 하얀 점들이 있어서 저게 사실 숲에 가서 물리면 저건 지독해요. 좀 굉장히 많이 붓고 간지럽고 그런 게 더 심하거든요. 저 모기는 숲에만 있어요? 네, 주로 이제 숲이나 숲 가장자리에 주로 있고요. 일부러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는 참 드문 편입니다. 제주에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 모기는 제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다 서식을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역에 다 서식을 하고 있고요. 전체 모기 중에서 한 2 내지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은 비율이라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지금 언제 날라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흰줄 순모기를 이제 현재까지 조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지카라든지 댕기열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를 가진 그런 모기는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행이네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문이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바이러스를 안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외국에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모기가 그 사람을 물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갔을 때 그게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단정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를 못하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모기가 이론적으로 환자를 물고 그 모기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다른 건강한 사람을 물면 병이 옮겨져요. 모기가 많아지고 지카 환자가 많아지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것이에요. 우선은 모기에 안 물리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병한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의 경우에는 다 외국에서 모기가 물려서 오신 분들의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첫 환자가 브라질, 그다음에 필리핀, 베트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기가 이렇게 무섭다는데 말이죠. 이건 아주 박멸하는 방법. 박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 브라질에서 그 지카 바이러스 매개하는 모기를 박멸하기 위해서 그 전체 국내 60%인 약 22만 명을 모기 방역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기와의 그 전쟁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모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살충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한 3, 4년 뒤에는 이제 저항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살충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방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기가 활동하는 시기에 그 모기 방제는 반드시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개인들께서 그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 됐어요. 저희 김정희 씨. 끝났어요? 네. 아니, 저희가 아까. 끝났어요? 이미 충분하게, 오늘 이 지카 바이러스도 댕기열까지 매개체가 되는 흰줄 순모기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이웃구 하겠습니다. 연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모기를 또 이렇게 확인하고 나니까 더 좀 경각심이 드네요. 자, 지금부터는 그 지카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됐을 때 증상이 어떤지 조금 말씀을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증상 보시면 두통, 결막염, 근육통, 관절통, 발진 이렇게 돼 있죠. 그 발진을 잘 보세요. 저런 그 발진이 혹시라도 생기면 저렇게까지요? 동남아 혹은 중남미에 다녀오셔서 생기면 즉시 병원 가시고 특히 결막에 보세요. 눈에 충혈이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아폴로 눈병 같은 그런 충혈이 있는데 저것도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이 병은 열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여기저기 근육통, 관절통은 생기는데 열은 많지 않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병입니다. 네. 일반 병원으로 가면 됩니까? 아니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돼요? 일단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서 증상을 얘기하시고 꼭 외국을 어디 다녀오신지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병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디 다녀와서 걸리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걸리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가서 발진이 이렇게 있는데 제가 그저께 어디 다녀왔습니다. 귀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다음부터는 담당하는 선생님이 알아서 이제 조치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임신부가 아닐 경우에는 잠깐 뭐 열이 났고 아팠다가 낫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아주 드물지만 사망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구나. 중남미에 제일 많은데요. 콜롬비아라는 나라에서 사망 환자가 생겼죠. 그래서 혈소판이 떨어집니다. 혈소판은 우리 몸에 피를 묽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떨어져 버리면 그다음에 피가 아주 묽어지면서 안에서 출혈이 생겨요. 이제 보통 지카 바이러스 걸리면 2일에서 14일 사이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사라졌다고 하면 물려도 그냥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감염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피 속에는 이제 모기가 물어서 들어오면 바이러스가 잠시 피를 돌겠죠. 그런데 금방 없어져요. 우리 면역이 괜찮은 거죠. 지카 바이러스라는 게 그렇게 독하지는 않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 문제는 이것이 피에서 사라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복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고 저희도 지금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증상 없는 경우도 꽤 있고 남성들의 경우는 증상이 없으면 사실 이제 내가 걸렸다 이렇게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병이 참 아직도 그 베일에 쌓여 있는 게 증상이 없는 환자분들이 80%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증상이 없다고 바이러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가 어떤 경우에는 오래 머문다고 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남자의 정액 속에서 60일을 살아요. 60일? 그래서 성적 접촉에 의해서 상대방 여성에게 옮겨간 예가 미국, 유럽 각 나라에서 벌써 9개 나라가 넘습니다. 한국인 감염자의 정액에서 살아있는 지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검출됐습니다. 국내 지카 바이러스 남성 감염자 1명의 정액을 채취해 살아있는 지카 바이러스를 최초로 분리 검출했습니다. 성 접촉을 통해 지카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2달 동안은 남성들은 외국에 다녀오셨으면 위험지역에 다녀오셨으면 피임을 하시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본부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이거 좀 한번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왜냐면 우리 왜 해외에 여름 되면은 어학 연수 같은 경우에 많이 가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면은 왜 태교 여행이라고 그래서 임신을 축하한다고 그러면서 여행 보내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걸 한번 좀 속 시원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예, 한번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나라에는 임신부들은 안 가시기를 그래요? 와. 지금 뭐 중남미 전체가 위험하군요. 예. 저기 자주 가는데. 저기 중남미는 사실 멀어가지고 많이들 안 가시지만 저렇게 만연해 있고요. 오른쪽에 아시아 쪽을 보시면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데 사실은요, 지금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저희는 라오스나 이런 나라에서도 다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기준을 좀 바꿔가지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신부는 가지 마세요. 당분간은 가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완전한 게 밝혀지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일단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근데 모기들 몰래 갔다 오면 안 될까? 모기들 몰래. 제가 임신부를 강조했는데 임신부 말고 보통 분들도 다 조심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성분도 다녀와서 또 예, 병을 옮길 수도 있는. 네. 그리고 헌혈하시면 안 됩니다. 헌혈은 저희가 혈액원에 가시면 물어봅니다. 최근 한 달, 두 달 사이에 해외여행 경력이 있는 분은 일단 안 받아요. 예, 그 위험 지역이라고 저희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가시는 거 절대 그때는 안 가셔야 된다. 그런 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지카 바이러스. 하지만 모기가 그것만 옮기는 게 아닙니다. 지카 바이러스보다 더 조심해야 할 모기 감염 질환. 몸이 다 덜덜 떨리고 해외에 나가지 않으면 안심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 호수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자전거 타다가 모기에 물렸어요. 우리나라 말라리아 감염자 수는 699명인데요. 이 중에 국내 발생자 수는 무려 628명에 이르고 급증하고 있는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 중증 댕기가 되면요. 복수가 차고 안에서 출혈이 되겠죠. 그래서 쇼크가 오는 것이에요. 쇼크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댕기열. 이거 사용하고서부터는요, 확실히 줄었어요. 정책은 바로 이거. 아시겠어요? 뭐죠? 향이 정말 좋아요. 자기 천연에 들여들려만 만든. 오던 모기도 도망가게 한다는 몸신의 건강법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름철 정말 주의해야 할 모기 감염 질환, 이제 말라리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말라리아 그러면 딱 떠오르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곳을 다녀오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그 모기에 물리는 그런 사례가 가끔 보도가 되면서 좀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네. 말라리아 우리나라에 지금 많습니다. 600명 넘거든요. 근데 이 말라리아라는 기록을 보면요. 그 전에 이제 학질이라고 그랬고 우리 엄영란 선생님도 걸리셨다 하셨는데 이게 고려시대 자료가 있어요. 고려시대부터 학질이라는 이런 병이 있었다 했고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대비께서 이 병을 알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나라가 발전하면서 70년대에 다 없어졌어요, 말라리아가. 근데 93년도에 갑자기 생기기 시작합니다. 네. 알고 보니까 휴전선을 남하한 말라리아 모기가 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을 물어서 말라리아가 생기게 됐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말라리아 정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에도 서식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파주라든지 인천 또 비무장지대 등지에서 바로 말라리아 모기 서식지로 밝혀져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 말라리아 감염자 수는 699명인데요. 이 중에 국내 발생자 수는 무려 62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우리나라에서 걸린 사람이 628명이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이걸 듣는 건 다들 처음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놀라운 수치인 것 같은데 앞에 계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달고 계세요. 근데 박은미 씨는요, 2015년도에 댕기열에 감염이 됐었고 양쪽에 계신 분들이 말라리아 감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물린 게 아니라 해외에 나갔다가 감염이 되신 거죠? 근데 지금 어때요? 여기에는요, 해외에서 감염되신 분도 있고, 국내에서 감염되신 분도 있다고 해요. 어느 분이 국내에서? 그럼 어디에서? 저희 가족이랑 제가 지금 인천 살고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자전거 타러 가족들이랑 호수공원 있어요. 거기서 자전거 타다가 모기에 물렸어요. 아니, 진짜 놀라셨겠어요. 이게 외국도 아니고 우리나라 그것도 그냥 공원에서. 네. 증세가 어땠어요, 처음에? 우선은 맨 처음에는 근육통이랑 그다지 높지 않은 열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해가지고요.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이제 4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열이. 그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두통도 심해지고요. 열이 한 몇 시간 동안 나더니 열이 또 내려지니까 땀이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또. 침대 시트가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땀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는 이제 비장이 많이 커져 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비장이 커져 있어서 제가 그때 걷지도 못했었어요. 저는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제 세계 일주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세렝게티 투어를 갔다 왔는데 계속 기분이 다운되고 몸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지금 당장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해갖고
입원을 해서 이제 말라리아 주사를 맞고 링겔을 맞았는데 입원하고 1시간 뒤부터 갑자기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정말 콜드라는 말도 못할 정도로 너무 떨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정신을 아예 잃고 거의 몇 시간을 그냥 정신을 잃은 채로 있다가 혼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병원에. 네. 아이고, 다른 나라에서 그 멀리에서.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렸는데 정말 온몸이 다 덜덜 떨리고 다 피부가 다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전화하는 방법도 까먹은 거예요. 네. 그렇게 1시간 동안 계속 벌벌 떨었었어요. 간단치가 않은 증상들을 지금 말씀하시네요. 저희 스튜디오 안에도 또 경험자가 있으신데 저희 카메라 감독님 가운데 한 분이 파주에서 모기 물려서 또 말라리아를 경험하셨다고요. 아유, 참 애쓰셨습니다. 진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말라리아 감염된 분도 계시고 해외에서 감염된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렇다면 말라리아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라리아랑 해외에 감염된 말라리아랑 종류는 어떤 거예요?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건가요? 네. 증상도 좀 같이 좀 네, 증상도. 예, 말라리아가 똑같은 말라리아가 아니에요. 이름은 말라리아지만 그 각각의 여러 가지 종류의 말라리아 원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말라리아 원충은 3일열 말라리아예요. 그러니까 플라즈모디움 비벡스라는 그런 학명을 가진 건데 비교적 순합니다. 비교적 순해서 잘 나으시는 것이 보통이고요. 우리나라는 좀 낫지만 외국에서 특히 지금 그때도 거의 돌아가실 뻔 하셨죠.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서 진짜 그 지역에 있는 약 잘 먹고 항상 병원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좀 보시고 다니셔야 돼요. 저는 이제 사실 제 정을 갔다 오면 이제 스태프들 중에서 뭐 한 분, 두 분 이렇게 말라리아 걸려서 이제 오시는데 그럼 그냥 감기처럼 잠깐만 알았다 이렇게 쭉 지나가고 하시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쭉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말라리아라는 병이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예방약 다 드시고 가셨죠? 그렇죠. 저희는 가면은 하루에 한 개씩 알약 같은 거를 먹고 그러니까 그 덕으로 가볍게 말라리아 예방약은 가까운 의원에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제가 말라리아 유행지역을 가니까 예방약을 처방해 주세요 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처방을 해 주십니다. 본부장님, 아까 외국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주의해야 할 지역, 그다음에 조심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한번 보시죠. 결국 휴전선에 인접한 북부 지역입니다. 인천 지역 전체이죠. 경기의 북부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고양군, 일산 이렇게 나오고요. 강원도 쪽도 동해안 쪽을 제외하고는 휴전선에 붙은 저런 지역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휴전선에 가려서 그쪽에 방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 남쪽은 다 괜찮죠. 우리가 모기 열심히 잡고 다 같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 부분은 사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박멸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말라리아를 이렇게 경험했으니까는 그 증상을 처음서부터 날 때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 증상이 어떤지 그것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거는 제가 저 2층에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좀 가르쳐드릴게요. 이 말라리아 원충이 모기를 통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저기 보시면 이제 나타나는 게 두통, 열나고 그래서 열이 나다 보니까 춥게 느껴져서 오한이 들고 근육통이 생기고 등에도 통증이 생기고 마른 기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이 원충들이 막 터져서 나오면 드디어는 이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빈혈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그 비장이 자꾸 커지게 돼요. 그래서 비장이 커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가 아플 정도로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구토 증상도 나타나고 황달도 나올 수가 있고요. 아주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고 나중에는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되는데요. 저희 대학교가 화성시에 있거든요. 말라리아 예방약 그거 먹어야 됩니까? 화성시에 숲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많아요. 숲이 많아요, 학교에. 말라리아 모기는 가을까지 지속되죠. 지금부터 한 석 달 동안. 그러면 그 내내 약을 먹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약이 독합니다. 드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약이 독해요.
100% 예방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기를 잡으시고 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지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예방약을 계속 먹고 있는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보건, 의료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효율이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가끔 보게 되는데 댕기열, 이 역시 모기가 매개체군요. 네. 어떤 질환인가요? 이것은 아까 보셨던 그 직화를 옮기는 같은 흰줄 순모기가 옮기는 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매년 특히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고 오신 분들이 200명씩 유입이 되는 그런 병이에요. 특히 금년에는요, 댕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반기에 작년에 왔던 그런 수준의 숫자가 지금 거의 들어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댕기를 더 무서워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이 증상이 직화랑 좀 비슷합니다. 뭐 관절통, 뭐 발진 다 비슷한데 열이 조금 더 나기 때문에 댕기 열이라고 하고요. 댕기가 중증 댕기가 되면요, 댕기 출혈열이 생기고 댕기에 의한 쇼크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수가 차고 안에서 출혈이 되겠죠. 그러니까 뇌에 출혈이 생기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쇼크가 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도 공식 사망률은 1%. 그래서 100명 걸리면 1명이 돌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가서 댕기열에 걸려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직까지 그거로 인한 사망은 없으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댕기열 국내 발생자는 없지만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2006년까지만 해도 해마다 한 35명 정도 됐는데 2010년을 넘어서면서 125명, 그다음에 2013년, 3년째는 2배 가까운 252명이나 정도 했고요. 또 지난해에는 무려 255명. 그렇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카 바이러스 못지않게 가장 조심해야 될 질환인 것이죠. 올해 태국의 보건부가 댕기열에 걸린 사람 숫자가 1, 2월에만 8,000명이다. 거기다 태국의 유명한 탤런트였던 뽀라는 사람이 댕기열에 걸려서 죽었어요. 댕기열에 걸려서 사망하면서 아주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이 댕기열 감염 위험 국가가 이 태평양,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우리가 잘 가는 동남아시아의 뭐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발리 이런 데가 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여행 가실 때는 하여튼 모기에 안 물리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댕기열에 감염되셨던 분이 또 와 계시네요. 마이크 좀 받아주시고요. 저분이구나. 어떠세요? 어디 다녀오셨다가 그런 거예요? 네, 어느 저는 2015년 8월에 미얀마에 봉사활동 갔다 왔다가 어떤 증상을 주로 느끼셨어요? 일단 열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일단 오한이랑 근육통이 있고 팔이랑 목에 이렇게 빨갛게 반점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제가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을 먹었는데 열이 계속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하다 해서 병원에 갔는데 댕기열은 따로 이제 약이 없고 나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한대요. 그래서 얼마나 걸렸어요? 그래서 총 다 낫는 데까지 열흘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 댕기열은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사실 지금 현재 모기장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댕기열은 예방주사 미리 맞고 가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쉽게도 댕기열은 예방주사 아직 없습니다. 다만 좀 이상할 때 감기가 아니다. 또 혹은 외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 열이 난다 이럴 땐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기가 늦으면 그나마 우리가 대중요법으로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기 때문에 꼭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댕기도 출혈열이라든지 쇼크가 오면은 사망을 아주 나쁘게 사망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빨리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행할 때 주의해야 할 지역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필수적으로 내가 갈 여행지에 뭘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걱정들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희 질병관리본부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해외 여행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방주사가 있으면 맞으시고 필요한 비품이 있으면 준비하시고 또 필요한 예방약이 있으면 가져가시고
또 처방도 가까운 데서 받으시고 그렇게 참고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저는 모기 퇴치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잘 물리기 때문에 뭐 약도 바르고 뭐 뿌리고 다 하는데 이상한 게 이건 기분 탓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만 더 물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더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 그냥 본부장님께서 특징에 대해서 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있습니다. 있구나. 네, 있습니다. 있구나. 있구나. 모기는 시력이 근시예요. 그래서 1m, 2m 이상 가면 안 보여요. 사람이 어딘지 몰라요. 다만 이산화탄소를 좋아합니다.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우리가 숨 쉬면 내쉴 때 이산화탄소 나오죠. 들어갈 때 탄소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따뜻한 체온을 좋아해요. 열이 좀 많은 사람. 열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땀을 좋아해요. 땀 거봐. 땀 예, 땀 냄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뚱뚱하고 땀 많이 흘리고 저녁에 술 한 잔 드시고 코 걸고 자고 이러면 바로 진짜 이거는 방법이 딱 있어요. 저는 알아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F 땡땡 그거를 쫙 방 안에다 다 뿌려놓고 24시간 액상 모기약 있거든요. 그거 방방마다 다 꽂아놔야 돼. 그럼 걔네들 절대 안 와. 24시간 꽂아놔야 돼. 24시간.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사실 뭐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좀 찜찜한 마음은 있지만은 여름에 저희는 이게 없으면 정말 단 하루도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좀 물리는 저만 빼고 저희 식구들이 다 물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방방마다 액상 24시간 저 빼놓지를 않아요. 항상 24시간 이거는 이제 아들방, 딸방 이거는 전기로 하는 기피제인데 벌써 한 10년 가까이 쓴 것 같아요. 일단 여름이다 이러면 무조건 꺼내거든요. 그리고 앞베란다, 뒷베란다에 모기향까지 피워놓고 이거 뿌리고 방방마다 꽂아놓고 저희는 완전히 그냥 박멸을 해놓고 그래야 안심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잠은 잘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래 사실 저는 같이 해놓고 이렇게 자진 않는데 외출할 때 이거를 집에서 쓰는 거를 갖고 왔는데 쫙 뿌려놓고 바닥에 약간 좀 이렇게 좀 촉촉하게 보일 때 그렇게 해놓고 이제 밖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밑에를 닦고 자거든요. 그래야 조금 뭔가 마음이 편해서. 그리고 집에 왔는데 이제 푸드덕 떨어져 있으면은 그거 왠지 큰일 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포획한 느낌이 들고. 저희 보통 이러고 사는데 어떻습니까? 좀 말씀 들어보시니까. 실제 이제 미니 씨나 노진 씨 댁처럼 대부분 가정들이 특히 뭐 아이가 있거나 이렇게 모기를 잘 물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기 살충 성분들의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화학 성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화학 성분이다 보니까 허가된 제품의 경우에도 소량을 사용하면 인체에 해가 없다고는 하지만 실제는 주의가 필요한 그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뿌리는 이 분사형 살충제에 주로 이 사용이 되는 성분이 뭐냐면 프탈트린 그리고 퍼메트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거는 곤충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이 곤충을 죽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살충제 성분이에요.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작년에 자동 분사계 요 성분이 들어가는 것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네. 특히 이제 밀폐된 공간, 우리가 모기약 뿌릴 때 문 열고 뿌리지 않고 좀 닫고 뿌리고 다 죽이고 나서 문 열려고 하잖아요. 이 밀폐된 공간에서 이러한 살충 성분이 들어올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비염이라든지 천식, 아이들의 경우에 두통도 있고요. 이명도 있고 또 구역질 같은 것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사항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보이는 DEET라고 써있는 DHL 톨루아마이드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경계에 작용을 합니다. 신경계 마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6세 미만의 어린아이한테는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게 밖에서 실외 활동할 때 몸에다 뿌리는 이 모기 기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린아이들한테 6세 미만 아이들한테는 안 뿌리시는 게 좋겠고요. 또 이 액상 형태로 전자모기약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안에는 프탈레트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것도 장기간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비염이나 천식이나 두통, 또 이명, 구역질 이런 게 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손이나 피부에 묻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괜히 만지다가 흘러나와가지고 굉장히 주의해서 빨리 가서 씻어야 됩니다. 또 다른 곳에 안 묻도록 좀 주의하시고요. 네, 저 화학 제품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모기를 죽여야 되니까. 다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호흡기 전문으로 30년을 해왔잖아요.
네,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 말고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쓰시되 환기를 충분히 하시고 그 기운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으면 자는 동안 내가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이 쌓이면 내 몸이 마비될 수 있어요. 네, 선생님, 여기에요. 사용법에 하루 10시간씩 45일을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0시간인데 제가 24시간 전에 정말 빼놓지를 않거든요. 그 다음날 잊어버리고 이걸 또 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10시간인데 제가 14시간을 더 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성분이 공기 중에서 있다가 제 몸속에 축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그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우리 몸에서 살충 효과들이? 이제 아까 잠깐 나왔지만 네. 신경을 마비시켜서 모기를 이렇게 다운시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신경도 다치지 않으라는 법이요. 사실 우리 농약 중에 이 네. 살충제가 굉장히 지독한 거거든요. 이 살충제를 입에다 넣었다 빼기만 해도 사망할 수 있어요. 마시지 않아도 그럴 정도로 강력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전부 살충제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런 제품들을 아주 상당히 주의해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방 안에다 다 뿌려놓고 완전 무더운 여름이 오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모기.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조금 주의하셔야 하지만 모기를 잡으려다 사람을 잡을 수도 있다는 사실. 목에 물리면은 많이 붓고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거 사용하고 화학 성분은 노,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 안심하고 쓴다는 몸신의 모기 기피제. 우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까? 가지를 않아요. 그 놀라운 효과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천연 모기 기피제를 소개해 주실 몸신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몸신! 지긋지긋한 모기. 이것만 있으면 확실하게 쫓는다. 화학성분 제로. 올여름 모기를 확실하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정수민 몸신. 어쩜 그렇게 조신하게 나오십니까? 자, 본인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44살 주부 정수민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민아 아빠인데 여기 수민 싣고 나왔어. 많은 분들이 아까부터 궁금해하셨어요. 천연 모기 기피제가 있다. 네네. 예, 이거 뭐 좀 난 이거 정말 만약에 나온다면 대박이에요. 이거 노벨상입니다.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예. 우선 그러면 우리 저 몸신께서 이거를 네. 아마 분명히 이제 조금 있으면 밝히겠지만 어느 정도 쓰셨는지 네. 그리고 뭐에 좋았는지 네. 그것부터 한번 정밀하게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사용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제가 목에 물리면은 좀 많이 붓고 긁다 보면은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예전에 병원에도 간 적이 있을 정도로 좀 모기를 그때부터 굉장히 싫어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기 이 퇴치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중에 많이 파는 제품들을 좀 많이 써보고 그랬는데 향 때문에 향이나 이런 전자파 같은 것 때문에 그러는지 예민해서 머리가 아프고 막 두통도 있고 해서 잘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또 만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모기를 좀 잘 물리는 그런 체질이셨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병원에 가신 적도 있으시다고요? 예, 많이 부어가지고 염증도 생겼었거든요. 네. 뭐 올여름은 아직 그러니까 지난 여름, 작년에 혹시 모기 물린 적 있으세요? 이거 사용하고서부터는요. 확실히 좋았어요. 근데 집안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밖에 나가면 더 잘 물리게 되잖아요. 그렇지. 네. 밖에서도 이게 효과가 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저희가 그 주말 농장을 좀 다니는데 갈 때 이거 미리 뿌려주고 이렇게 가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어요. 아니 밖에서도 안 물린다. 그러면 마트에서 지금 팔고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닐 거 아니에요? 마트에서 파는 제품도 아니고 향도 피우는 제품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천연 모기 기피제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또 하나 발견돼요. 지금 옷 입고 계신 옷을 보면 모기의 그 아까 사진 봤죠? 똑같이 입었어요.
지금 뭐 천연 모기 기피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요. 저희가 시원하게 먼저 공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한번 공개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모기 기피제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것을 만드신 주인공께서 직접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올여름 지긋지긋한 모기를 쫓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땡땡 천연 모기 기피제. 이게 지금 투명한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보니까 뭐가 살짝 부유물도 있고요. 색깔은 너무 예뻐요. 색깔처럼 이렇게 예쁜데 한번 제가 문제 냄새가 있나? 뭐예요? 냄새 있어요? 무슨 냄새예요? 어이구. 천연이니까. 우리도 좀 뿌려줘봐요. 아니, 지금 이 냄새가요. 평소처럼 이렇게 하고 나가고 싶은 그런 냄새예요. 그래요? 난 이게 모기가 좋아할 것 같은데 이 좋은 냄새를 싫어해요? 예, 모기가 싫어하는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기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왜 화면 보여줄 때 왜 우리 그 실험 대상자 우리 그게 다 쫙 연출 뿌린 게 중에서 이거예요. 뿌린 거 그거예요? 우선 저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모기 없다, 모기. 하는데 이미 좀 줘봐요. 그걸 다 떠나서 향을 한번 맡아보세요. 향을. 어때요? 어때요? 향 너무 좋죠? 원래 그 모기가 향이 좋은 거를 또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극적인 거. 근데 그래서 향이 너무 좋은데, 이거는? 향수를 뿌리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렇게 좋은 진짜 좋네요. 향을 이용해서 모기 센데. 혹시 수정과를 뿌린 거 아니에요? 수정과 냄새도 좀 나요. 아니면 되게 달달했거든요. 달달했으니까 딸기 물을 우려가지고 오렌지, 그런 망고, 좀 약간 과일향이 나거든요. 바나나. 우선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서 화면을 봤던 그 실험을 똑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스튜디오에서 이 기피제의 효과를 직접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기하겠어요. 아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모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우와, 엄청나. 엄청 모기 천지야. 어떡해. 간지러워. 아니, 얘네들은 또 엄청 칼칼해요. 그래요? 잘 먹였나? 스튜디오가 숲이 됐네요. 저희가 숲에 갔을 때 또는 고인물에서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다 가만히 보시면 대단합니다. 바글바글합니다. 진짜. 네, 저희가 이 실험을 할 텐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앞서 보신 것처럼 그냥 맨 팔을 넣고 30초 그렇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기피제를 쫙 충분히 뿌린 다음에 넣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주시면 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실험맨 이런 분들은 따로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 그리고 없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염려하실 것 같은데요. 이 안에 있는 것은 그 실험실에서 배양한 순수한 그 감염되지 않은 모기입니다. 물론 살짝 이제 물린 것처럼 가렵긴 하겠지만 큰 문제는 분명히 없는 그런 모기들로 저희가 엄선을 해서 지금 가지고 왔어요. 네. 본부장님도 이런 실험 실제로 보시는 건 처음이시죠? 절레절레 네, 처음이시죠. 그럼요. 저희가 모시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너무 의자 뒤로 깊숙이 숨으셨어요. 이 실험에 용감하게 응해주실 분, 1층, 2층 가리지 않고 진짜 남자다. 야, 역시 저는 멋진 남자다. 목이버섯도 못 먹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10%를 위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우와, 멋져. 와, 진짜? 아니, 선배님이, 저는 사실 지금 제가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와. 두 분. 그래, 아니, 또, 갑자기 지금 뭐 줄을 서시는 분들이 또 계시지만, 노은 씨 그때 금방 앉았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형님?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용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형님 화이팅 하십시오. 30초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기는 물린 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을 바르지 않은 손입니다. 자, 넣겠습니다. 예, 넣어주십시오. 꾹꾹 막으면서. 자, 넣어주십시오. 자,
넣어주십시오. 안으로 쏙 넣어주십시오. 괜찮아요? 예. 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주먹 쥐세요. 네. 자, 이제 모기가 옵니다. 진짜? 예. 가만히 있는데 뭐 느낌이 와요? 왔어요? 자. 하나가 이미 이쪽에. 예. 왔다. 안 됐다. 야, 뭐가 큼직큼직해. 왔어. 먹고 있어. 야, 조용히 해. 와. 그냥 안 보고 계세요. 야, 저 본부장님 계시지, 지금? 따끔해요? 옆에, 저기 되게 가려운 데인데. 야, 뭐가 또 들어오는 제일 간지러운 데 앉았어요. 되게 가려운데, 저기. 이게 너무. 여기 대박이다. 내가 이렇게 치고 싶다 가가지고. 그만. 그만. 됐습니다. 얼른. 천천히. 손 털어. 털으세요. 손을 털고. 네, 털고. 더 터세요. 터세요. 다 터세요. 출출출출. 이제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거기가 그죠? 간질하죠. 여기가 물린 지역. 근데 유난히 많이 간지러운 자리에 지금 모이고. 그러니까 여기 엄청 가려운데. 여기도 그렇고요. 예, 여기도 간지러우시죠? 잠깐만요. 여기 지역. 혹시 더 있으세요? 하나, 둘, 셋, 넷. 위에만 보더라도요, 5군데 정도예요. 그 사이. 5군데. 아까 요쪽에 한 군데. 근데 그 예방법이에요? 치료법이에요? 이 예방입니다. 이 모기가 깊이. 이걸 직접 뿌려요? 전체를 많이 물에다가 네, 제가 충분하게 뿌려드리겠습니다. 손가락 사이까지 다. 이쪽은 뿌리고 들어간다. 자, 이 천연의 재료들로만 만든 이제 기피제입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도 한번 쭉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많이 뿌리면 안 다 와. 쓰겠다. 자, 충분하게. 아이고. 보세요. 예. 어떻게 하나.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자, 빠지지 않게끔. 자, 손을 넣으시고요. 워낙에 모기가 잘 물린다고 그러셨어요. 자, 됐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시작. 예. 자, 제가 일부러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움직여봐.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잠깐만요. 가지를 않아요. 안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요, 바깥으로. 앉질 않는다. 앉지를 않아요. 남겨요. 앉으려다가 도망갔어요. 네. 앉았어요. 어디 앉았어요? 한 마리. 진짜? 벽에 앉은 거야. 유리에 앉은 거야? 손에 앉은 게 아니라. 손에 앉은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손에 한 마리도 없어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네. 1분까지 있었는데 전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자, 이제 빼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니, 쫓아가고 싶어, 막. 괜찮아요. 저놈들을 쫓아가고 싶어. 그럼. 물었어. 단 한 마리도. 이 안에 지금 혹시 모기가 몇 마리 있습니까? 몇 마리나 될까요? 200마리요. 200마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는데 오히려 모기들이 다 지금 어떠세요? 아니, 왼손은 약 바른 데는 모기가 오지 않으니까 증세가 없는데 아까 늦뜬 거는 지금 미치겠어요. 야, 이거 막건 볼 때 이러고 있으면 웃기겠다. 와, 예. 자, 노우진 씨가 그렇게 얼굴에 뭘 많이 발랐는데도 그렇게 많이 물렸었잖아요. 살충제를 몸에 직접 뿌렸는데도 안 되는 물었거든요. 사람이. 근데 천연 기피제가 과연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지 한번 제가 이제 한번 궁금하시죠? 네. 한번 하고 나니까 궁금하세요. 네, 한번. 나오세요. 제가 한번. 네. 아유. 저걸 구별하고. 아니, 괜찮은데? 손가락까지 다 됐나요? 네네네. 그래서 자, 노우진 씨가 얼마나 모기하고 가까운 체질인지는 아까 사진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정글에서 그 정도셨는데 오늘 천연 기피제 네네.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조금 네. 부러우시죠? 그렇죠. 예. 근데- 자, 조금 흔들어 드릴게요. 네네. 기피제 바르셨으니까. 자, 넣겠습니다. 천천히. 여기 손가락 넣으시고요. 잠깐만요. 제가 요거 빼드릴게요. 이게 진짜 효과가 이렇다면은 분들이고 자, 됐습니다. 몸에 안 좋은 걸 쓸 이유가 없죠. 자, 갑니다.
오는데? 오는데? 아까보다 더 오는 것 같은데? 오! 앉았죠? 오! 앉았죠? 우와! 그게 아니고요. 왔다가 도망가요. 진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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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가 가요. 왔다가 그냥 가요. 그리고 애들이 경기를 하네? 아니 아까 처음에 만졌었는데 우와, 신기해. 이 냄새가 나니까 도망가 버려요. 와, 진짜네. 와, 신기하다. 오! 벌써 40초, 20초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 안 오는 거. 예. 아니 지금 날던 모기들이 다 가라앉고 이 모퉁이로 이동하고 있어요. 저기 한 마리 왔다가 또 도망갔고요. 내가 착륙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그만 1분이 넘었습니다. 됐습니다. 와. 한 마리도 없어. 야, 하나도 안 어떡해. 걸렸어요. 하나도. 와, 아니 이거는 진짜로 제가 갈 때 병만형이라든가 줘가지고 정글 가시는 분들 이거 하나씩 다 드려야겠어, 진짜로. 와, 대박인데 이거. 이용식 씨 지금도 뭐 어디 모기가 물려서 가렵다거나 그런 데 하나도 없으시죠? 전혀 뭐 이쪽은 전혀. 깨끗해요. 그만 긁으세요. 정말. 이게 습관이 됐네. 이용식 씨께서 그래도 한쪽을 희생해서 네. 지금 모기가 물리셨는데 아무튼 기피제의 효과는 저희가 충분히 확인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 기피제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 비밀을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직접 실험까지 해봤는데 이제 그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공개하기 전에 어떻게 처음에 이게 그렇게 좋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제가 사실은 늦은 나이에 낳은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100일 때부터 아토피가 좀 생겨가지고. 지금 저 친구 말하는 거죠? 혼자 잘 놀고 있는 친구?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서 아이를 보다가 천연으로 모든 걸 이제 다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둘씩. 그러면서 이제 여름에 쓰는 제품들도 모두 이제 천연으로 바꾸면서 이 모기 기피제도 알게 되고 직접 만들어 사용하게 됐습니다. 네. 늦둥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네, 몇 살? 6살이에요. 아우, 아주 의젓하게 좀 잘 놀고 있는데 아이를 위한 엄마의 마음이니까 정말 이렇게 천연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재료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정말 궁금해요. 네. 열어주실까요? 네. 바로 땡땡 천연 모기 기피제의 정체는 바로 이거. 잠시 후 오늘 천연 기피제 네네.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가지를 않아요. 화학 제품 한 방울 넣지 않았는데도 모기가 싹 도망간다. 기술 필요합니까? 아니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화학 성분은 제로, 효과는 만점. 천연 모기 기피제의 정체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앞으로도 계속 물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그 재료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정말 궁금해요. 네. 열어주실까요? 네. 바로 땡땡 천연 모기 기피제의 정체는 바로 이거. 땡땡 천연 모기 기피제의 정체는 바로 이거. 아시겠어요? 뭐죠? 안 보여. 계피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정관하고 조금. 그럼요. 그래서 이런 색깔도 좀 낫네요. 예. 왜 계피가 좋다는 얘기는 어떻게 알고? 예, 계피 향을 모기들이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네. 그게 전무군요. 그러면 설명은 우리 한 원장님께서 도와주시죠. 이 옛날에 이제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기뿌리라고 해가지고 집단이나 뭐 어떤 그 잡초 같은 거 말린 것 여기다가 또 특히 향이 강한 식물을 같이 태워서 모기를 또 다른 해충들도 쫓아버리는 이런 풍습이 있었죠. 특히나 이 계피는요 그 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모기를 쫓는 효능이
아주 탁월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계피에 있는 유게놀이라는 성분이 바로 이 지금 현재에도 다른 해충이나 모기를 기피하는데 기피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계피 향만 나진 않았거든요. 아, 예. 상당히 그렇습니다. 싱그러운 네. 향들이 막 났는데요. 네, 이 계피와 더불어서 다른 오일들을 같이 함께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재료가 있나요? 자, 그럼 마저 재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료 공개하겠습니다. 계피 액을 만들기 위해서 예, 에탄올이 필요하고요. 에탄올. 네. 그리고 섞어 쓰는 오일에는요, 유칼립투스 오일하고요. 유칼립투스 저희가 이제 보이니까요. 이게 시트로넬라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레몬그라스 이렇게 준비가 되네요. 세 가지 오일을 섞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좋다는 소리 들으시고. 예, 모기들이 싫어하는 향을 갖고 있는 네. 예, 식물성 오일에서 추출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재료들만 봐도요. 아주 좋은 향수나 좋은 방향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주로 이 허브에서 많이 사용들 하는 건데요. 지금 보여주신 것들이 이 모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벌레들이 싫어하는 그 방향성을 갖고 있는 오일들을 대표적인 걸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사용을 하셨군요. 처음에 보여주신 시트로넬라라는 것은 실제 이제 아열대 작물의 아열대 허브인데 더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에서 나온 오일에 들어있는 제라니올이라는 성분이 해충이 좀 싫어하는 그런 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유칼립투스 하면은 아마 호주에 있는 그 코알라들이 매달려서 이렇게 먹고 있는 그 이파리, 거기, 바로 그 유칼립투스인데, 거기에서 나온 오일의 경우에 시네올이라는 성분이 또 해충이 싫어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레몬그라스의 경우에는 또 요즘 모기 쫓는 허브 뭐 이렇게 해서 많이 판매되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왜 방향제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오일들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향으로 벌레를 쫓아내는 거예요. 벌레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물성 오일들, 이 세 가지 오일들의 특징이 첫째는 해충을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도 하고 또 살균 효과도 함께 갖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아마 아까 이렇게 모기 퇴치제 했을 때 효과가 아주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농촌진흥원의 농업과기술원 자료를 보면요. 천연 기피제에 들어있는 유칼립투스 오일의 경우 그 기피력이 매우 효과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5%의 오일을 함유한 기피제를 몸에 뿌렸더니 그 우리 대표적인 국내 빨간 진모기라든지 흰줄 순모기 모두 3시간 동안 완벽하게 기피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오일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인가요? 아, 예.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주변에 있는 공방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비싸지 않아요? 저도 이거 사본 적은 없어서.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시중 제품에 비하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재료를 구하는 거야 돈 주고 이제 발걸음만 가면 되는데 이 기술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엄마 마음도 섞이겠지만 요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용량이 어떻게 하는 건지. 기술 필요합니까? 아니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용량만 알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럼 그 황금 비율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역시 계피부터 어느 정도 할까요? 예, 한 30% 정도 넣어주시고요. 예, 용기에 30% 정도 넣어주시고요, 일단. 자, 용기에 3분의 1 정도의 계피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죠? 네, 그리고 에탄올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나머지 용량? 70%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에탄올이라고 하는 것은 술에 쓰는 건데, 그거 그 의료용 알코올, 이거 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려내는 거군요? 예. 이렇게 넣어가지고. 줄 알았어요. 예. 우려내는 요거. 용기 넣은 다음에, 술을? 예, 이렇게 넣어서 한 2주 정도 숙성시켜요. 그렇구나. 그게 다예요? 네네, 이렇게 우와. 일단 먼저 숙성을 시키시면, 2주 뒤에는 요렇게 색상이 변하게 되거든요. 예, 우린 물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다가 100ml 공병에다가 준비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뿌렸을 때 화하고 날아가는 역할이 에탄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네요.
완전히 독한 냄새가 여기 현재는 조금 있는데요. 에탄올 냄새가. 계피 숙성액을 통에 30% 정도 넣어주시고요. 역시. 네. 3분의 1. 잘 따르시다. 마늘. 아, 그래서 이 색깔이 났어요. 계피를 숙성을 하면 색이 우러나와서 네. 이 정도 숙성하시면 유효 성분이 추출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시트로넬라 오일을 100ml 기준으로 25방울 넣었습니다. 아, 25방울? 세야 되네요. 네. 네. 스물둘, 셋, 넷, 25. 됐네요. 향이 정말 좋아요. 왜 25방울이에요? 이게 총 용량의 성인 기준으로 오일을 넣을 때 3에서 5%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와 함께 쓸 거라서 2%에 맞췄어요. 그리고 레몬글라스 오일입니다. 레몬글라스 오일은 7방울 넣겠습니다. 나 그 냄새가 좋던데. 이 향 좋아요. 향 좋은데 이 오일 자체가 고농축이죠.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욕심껏 넣는다고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유칼립투스 오일을 8방울 넣겠습니다. 총 40방울을 오일 넣는 거거든요. 40방울. 먹으면 안 돼. 모기만 먹어야 돼. 아이고,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재료는 다 바로 정제수입니다. 정제수는 약국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비싸지 않죠? 한 1,000원 정도 하실 거예요. 나머지 액을, 나머지 70%를 다 정제수 넣어주시면 돼요. 희석을 하는군요. 몇 대 몇 정도예요? 이렇게. 100cc를 채우는 거예요. 3대7 정도로 3대7. 비율을 맞추시면 돼요. 색깔이 아까 똑같으시네. 이쁘다, 색깔. 향이 얼마 좋은지 몰라요. 마개 닫으신 후에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서 섞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완성이 됩니다. 네. 처음엔 좀 시뿌옇게 되는군요. 네네네. 시뿌옇게 돼야 얘가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약간 투명한 느낌의.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와,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이렇게 해서 비용적으로 따졌을 때 그게 큰 부담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중에 파는 제품보다 오히려 좀 더 저렴하게 아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안전하고. 그렇다면 그 세 가지 오일이 들어갔잖아요. 네네. 자기 취향대로 나는 다른 오일이 좋다 이러면 다른 오일 이렇게 첨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모기 기피제에 쓰이는 오일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중에는 제라늄 오일이라든가 라벤더 오일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모기가 싫어하는 향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걸로 다시 대체를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세 가지 오일들이 조합이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센셜 오일 같은 경우에는 고농축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적당량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에센셜 오일 저게 고농축이어서 잘못하시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 정도 농도 40방울을 넘지 않도록 100cc에 40방울 안 넘게 하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만들어 놓은 거를 몇 시간마다 한 번씩 뿌려준다. 그래야지 이게 효과가 있다. 이런. 보통 외부에서 뿌릴 때에는 2-3시간마다 한 번씩 뿌려주시면 되고요. 뿌리는 곳에는 이제 몸으로 직접 분산은 안 하시는 게 좋고 옷이나 모자, 신발 이런 데 뿌려주시면 좋고 집에서는 이제 이불이나 커튼 같은 데 뿌려주시면 모기로부터 좀 보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날파리들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하수구에 뿌려주시면 확실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거기까지도? 네. 지금 천연 원료의 경우에는 천연에서, 즉, 식물성 채소라든지 나무에서 추출한 그런 오일 성분입니다. 이 오일의 특징은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을 그냥 에센스로 쫙 빼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량의 경우에는 어떤 약용 효과가 있지만 조금만은 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는 경우에는 호흡기로 들어와서 또 다른 어떤 건강상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피제를 뿌릴 때는 조금 이렇게 그냥 목을 좀 얼굴을 돌리고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니까 색깔이 있잖아요. 네. 그럼 하얀색 옷 같은데 이렇게 뿌려도 얼룩 이런 거 맞다. 옷도 이제 뿌리실 수 있는데 하얀색 옷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은 게 계피 얼룩이 좀 묻어서 남을 수 있으니까 흰 옷만 좀 피해 주시면 좋아요. 알겠습니다.
보관하고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 보관은 햇빛 안 되는 곳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보통 천연 제품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그러니까 한 여름 쓰실 동안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얘는 모기를 죽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쫓아내는 거죠? 예, 모기 깊이 퇴치제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활용 범위가 모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수 같은 데 뿌려도 날파리 같은 걸 또 피하게 할 수 있다니까 그게 참 좋은 점이고요. 기왕에 지금 두통이 여기 있잖아요. 네. 아유, 선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주시고 싶으신 분 있으세요? 네. 몸식 마음대로 원하시는 분께 네. 이유를 말씀하시고 드리시죠. 제 연장자이시고, 또 인상 너무 좋으셔서. 엄마 선생님께 하나 감사합니다. 또 딸 이름이 저랑 또 같으신데, 아까 또 많이 물리셔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물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기야 가라. 화학성분 없이도 모기를 쫓는 천연 모기 기피제 만드는 법을 다시 알려드릴게요. 먼저 깨끗한 유리병에 계피를 3분의 1 정도 넣고 에탄올을 가득 채워준 후 2주간 숙성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피 숙성액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다음 100ml 공병 기준으로 30%만 계피 숙성액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모기가 싫어하는 향을 가진 오일을 넣어주는데요. 시트로넬라 오일 25방울, 레몬그라스 오일 7방울, 유칼립투스 오일 8방울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제수를 가득 채워주고 흔들어주기만 하면 천연 모기 기피제 완성입니다. 올여름 천연 모기 기피제와 함께 모기 없는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자, 오늘 이렇게 나는 몸신이다는 여름철을 맞아서 모기의 습격, 모기와 관련된 감염 질환에 대해 살펴드렸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이제 기피제, 천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오늘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네. 오늘 저희가 모기와 또 모기와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걸로 압니다. 지금부터 한 3개월 동안은 모기가 창궐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지식을 바탕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고 모기에 관련된 질병이 생기지 않는 건강한 여름 마시도록 합시다. 네. 노우진 씨 다음에 정글 갈 때 꼭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정말 유용한 정보였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37년간을 모기 밥으로 살아왔는데, 오늘 배운 정보 제가 유용하게 사용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모두 모기 잘 이겨내셔서 건강한 여름나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나는 몸신이다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전 세계에서 10초에 한 명씩 사망하는 병. 치사율 1위. 상처받기 쉽고 다치기 쉽고 가장 연약한 장기이다. 외부 독소가 쉽게 침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지금 고칠 방법이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폐렴 구균은 장기로 갈 때까지 한 10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걸로. 즉, 3명 중에 1명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병든 폐는 기능이 떨어졌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오른팔, 왼팔, 러닝업으로 천천히 하다가 조금 빨리. 여성 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